오늘 나오시는 이상민 의원은 별명이 여당 내 야당, 미스터 쓴소리, 문자 폭탄을 평소에 어마어마하게 받으시는데도 할 말을 다 하시는 그런 분이야. 저기 일각에서는 여당 내 야당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알죠. 알죠. JTBC 인사이트 채널에서 선보이는 신예리의 밤샘 토크. 오늘 모신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 반가 이거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늦게 초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의원님. 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역대급 규모로 꾸려진 민주당 선대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공동 선대위원장이 무려 12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이제 밖에서는 너무 지나친 메모드다. 하는 일이 뭐 있겠냐.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보시기도 하는데 다른 후보분들을 또 많이 모셔야 되고 다선 의원들도 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2명이 됐습니다. 후보에게 쓴소리를 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그 공동선대위원장의 주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의원께서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진작부터 특검을 도입하자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당과 후보는 거부를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거든요. 잘했다고 보시나요? 우선 시기적으로 아예 처음서부터 특검을 수용했으면 좋았겠다. 무조건 조건 달지 말고. 예. 네. 이재명 후보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국민적 의혹은 털어버리는 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돈 한 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행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조건 달지 말고 빨리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이 국민적 의혹을 터는 것이 저는 최대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달지 말고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수사나 이 내용 결과 미진하다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다가 미진하면이라고 이제 후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의원께서는 진작에 그런 주장을 하신 걸 보면 지금까지의 수사를 봤더니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제가 봐도 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경위를 보면 왜 저렇게 하지? 그냥 뭐 끌려가듯이 언론이 문제 제기하면 그때 뒷북 치듯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수사의 태도나 임하는 자세가 매우 못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적 의혹, 특히 반대 정파 쪽 지지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슨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백날 검경이 수사한다고 해도 수사 제대로 했다고 해도 의혹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에너지를 특검을 그냥 처음부터 초장부터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것이 국민적 국가적 소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이재명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가 그 특검 해야 된다는 얘기 했을 때 뭐라고 반응이 있던가요?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그러죠. 저 특검에서 특검 얘기하냐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 속으로는 섭섭하게 생각할 것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나는 믿어서 털어야 건데. 이 사람이 빨리 저기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괜히 여기에 휘말려고 하는 뜻인데 그거를 또 자세하게 얘기할 틈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딱 그런 거에 자기를 설마시게 보면 싫지. 그건 이재명을 너무 깠나? 네. 뭐 까기 뭐 평소에 본인도 알아야 되는 거. 자기를 까냐고 막 자기 같은 경주시예요. 저를 보면 할배해요. 네. 학렬이 그런가요? 제가 할아버지 뻘이 할아버지 뻘이고 손자 뻘이에요. 네. 학렬로. 네. 그 조건을 또 붙인 게 있는데 수사 대상에 이 윤석열 후보의 그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이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그런 뇌물수수 의혹 이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게 여당과 또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거든요. 예. 역시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런 점들도 같이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나 생각하세요? 윤석열 후보도 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동일한 잣대를 본인들도 의심을 받고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50억이 간 건 틀림없고 윤석열 후보가 당시 수사검사였는데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에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못 받을 이유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대선이 뭐 이런 난장판이 돼서야 되겠느냐 할 정도의 지금 대선 후보들이나 주변이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을 위해서나 본인 후보자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터는 게 최대의 협정이다. 자, 후보님 악수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지금 선대위 부실장이요. 그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것도 뭐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안 그냥-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냥 의원께서도? 뭐 그 배밭에 가서 갓근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거론되는 인물은 지금이 기준에서 볼 땐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내 멤버로서 직책을 갖고 참여하는 건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근데 여전히 선대위 부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네. 있잖아요. 물론 네. 늘 같이 일하던 사람하고 그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마음에 좀 놓입니다. 아 하면 어가 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지금 워낙 대장동 의혹이 국민적 의혹이 커져 있고 이재명 후보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를 그르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다소 그 사람이 없음으로써 생기는 불편은 감수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 공동 선대위원장 입장에서 그 사람은 여기 선대위에서 역할을 갖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 마음은 먹고 얘기하려다가 네. 또 뭐 분란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상민이 선대위원장이 또 뭐 부실장 누구를 그만두게 했다. 그러면 이제 분란이 돼서 그러면 결국은 당이나 또는 이재명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 꼭 방송을 참았죠. 이재명 후보가 보신다면 혹시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신 거네요. 예. 네. 그거는 누가 봐도 굳이 이렇게 말썽을 일으킬 그런 인사나 또는 뭐 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혹시 그 정진상 부실장이라는 분을 직접 보신 적은 있나요? 모릅니다 누군지. 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뭐 잘 모릅니다. 저 이재명 지사 쪽의 조직은 잘 왕래가 있는 사람은 뭐 소수는 알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죠. 아, 그게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영선 출신이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도지사로 성남시장으로 계시던 분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조직과 지금 당의 조직이 이제 활발하게 뭐 교류가 그럴 있지는 수 않은 있겠죠. 그런 상황인 이재명 거네요. 네. 후보의 경우는 이제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네. 이렇게 갔기 때문에 행정 라인 쪽 분들이 좀 많을 테고 네. 여기는 이제 정치 쪽이니까 기존의 정치권에서 성장해서 대선 후보 나간 분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돈으로부터도 줄로부터도 백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 사회의 플랫폼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김어준 씨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또 많은 논란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의원께서 그 김어준 씨가 그렇게 지지 표명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일가를 하셨는데 이후에 그쪽에서 아 그럼 나 앞으로 좀 뭐 자제하겠다라든가 뭐 그런 식의 반응이 온 게 있나요? 반응 없던데요. 뭐 김어준 씨는 대통령을 뽑는 게 불이익 돕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재명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도와줘야 된다. 아니 그거는 좀 아니죠. 이재명이 능력이 출중하고 또 앞으로 국정을 맡으면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거는 제가 만약 이재명 후보라고 하면 기분 상당히 나쁜 건데 이재명 후보를 한마디로 내가 이거 방송이라 잘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여간 지금 김어준이라는
방송 그걸 뭐죠?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예. 네. 뭐 만약에 김어준 씨가 저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은 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다 가지 제가 또 대꾸하면 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부분 분들이 국회의원은 그냥 감내하고 삼키고 넘어가야지. 아니 우리 이상민 의원보다도 훨씬 더 갑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인플루언서도 그러니까 원래 네. 갑은 자기가 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의리 볼 때 갑인 거지. 아무튼 이상민 의원도 그 방송인 김어준 씨는 뭐라고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아니, 겁난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당 의원들도 김어준에 대해서는 노타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죠. 다선이고 얘기해야 되겠다. 도와주려면 제대로 덮던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을 하더라도 야 너는 참 여기서 할만해. 자격이 충분해. 이런 거 하고 너는 참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했냐. 진짜. 안 됐어서 도와준다. 너 정말 너 진짜 뭐 별로 할 일도 없을 테니까 이거 하나 맡아줄래? 이런 거 하고 천양지차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준다면서 오히려 저보고 뭐 공동선대위원장 맡아달라는데 저기 뭐 별로 지금까지 뭐 변변한 당직도 없었고 저 지금도 할 일이 없을 테고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 그냥 한번 맡아줘 하면 진짜 그것보다 이재명은 당신이 말이야 진짜 너무 필요하다. 능력 있고, 너무 능력 있고. 이재명 후보 당선에서는 당신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잘 끌어줘라. 리더십이 탁월하다. 이런 거 하고 초행지차죠 이게. 그렇게 얘기했죠 당에서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하실 때. 아니 말도 없고 그냥 발표했어요. 아니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발표했다고요? 아 진짜로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현역 의원이니까 뭐 그런가 네. 보다 하는 거죠 뭐. 아무튼. 그 뭐라고 하겠어요. 발표해 버렸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아무튼. 나 안 해.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하죠. 네. 그죠? 네. 그러기도 하는군요. 몰랐던 거 인사 알겠어요. 이동이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했던 발탁했던 인물이 뛰쳐나가서 상대정의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하면 떠난 여인 청첩장 받은 기분이다. 축의금 내고 싶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으로서 국정을 틀어놓은 것들이